라치투룸 예약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이고요. 저희가 중요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앞전 공지를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배송 지연 예상 공지를 제가 올렸어요. 배송이 지연될 것 같다. 자, 배송이 지연될 것 같은데 그 배송 지연 공지의 규칙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배송 지연을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자의 규칙으로 볼 것, 제작자의 규칙으로 볼 것이냐. 여기 보시면은 그 제반 사항에 그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예고 없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은 공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못을 박았고 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짐에 있어서 천재지변의 상황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기책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단을 리턴했습니다. 반품이란 뜻이에요. 자, 원단을 반품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원단은 다 생산 준비를 마쳤고 원칙대로라면 3월 31일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까지 선적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여러분들께 양도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계약 조건이 3월 31일까지 생산을 끝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4월 5일까지로. 그래서 4월 5일까지 선정하는 조건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이 계약이 현재 저희 쪽의 이유로, 그러니까 공장 측의 이유가 아니라 저희 쪽의 이유로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장하고 저희하고 관계에서는, 그죠? 공장의 규칙도 아니고, 저희의 규칙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원단을 그냥 출고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바이어는 저예요. 바이어가 워낙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난 이 원단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원단을 다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원단 반품을 받아주셨고 원단 재생산을 해야 돼요. 원단 재생산을 하면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은 저에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어요. 뭐 우리가 먼저 재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선례가 그 앞에 판례들이 있으면 거의 뒤에 비슷하게 가잖아요. 로코포트 농텀 때 그랬습니다. 로코포트 농텀 때 원단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원단을 다시 생산하면서 원단 생산 3개월 동안 배송이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취소 사유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취소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보상도 해드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개선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진행을 했고,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뭐 게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응원한다는 댓글들이었지 단 한 분도 나는 늦어졌기 때문에 뭐 반품을 하겠습니다. 뭐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약금 못 냅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또한 뭐 저 또한 사과는 드렸을지언정 그 뭐 따로 저희가 배송이 지연이 된다라고 해서 뭐 돈을 물어드리거나 보상을 해드리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라치투룸도 비슷한 상황이 돼서 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배송이 조금 지연된다라고 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드리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명절 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요 뒤에 여기 보시는 라치투룸이 제가 필드 테스트 한국에서 일주일 했고요. 베트남에서는 한 3주 정도 했죠. 어, 한 달가량 필드 테스트 한 제품이에요. 한 달 동안 필드 테스트 한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면, 요 제품 그대로 보시면 이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땡볕에 세워놨던 제품이고, 이 정도의 색바램으로 뭐 이거를 다시 만든다? 뭐 다시 만들어 드린다?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그죠? 여러분들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선장으로서 조금 더 나은 제품 서스테이닝이죠. 그래서 이거 유지하는 능력, 컬러 패스트네스, 결례도라고 그래요. 색상 결례도.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혹시 라찌
투룸 유저분들 중에 제가 어제 엊그저께 방송했던 캠리니가 텐트 고르는 법. 캠리니가 텐트를 고를 때는 텐트의 스펙을 알아야 된다. 스펙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제가 해가지고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색상의 이해, 우리가 색에 대한 이해, 왜 빨간색은 잘 빠지는지, 왜 검은색은 위험한지,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제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색상 결례도는 UV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색상이 빨리 빠진다고 해서 이거를 불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자외선에 의해서 어떠한 염색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 외에 더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색이 빠진다는 거는 UV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영향을 받을 때 색만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팅이라든지 방염이라든지 발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대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밸런스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뭐 1년 동안 계속 해드리는데, 뭐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시는 거고 공지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시니까, 그분들은 뭐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 링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원단을 만들 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면 어떤 반대의 스펙은 극강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같이 동반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염색 결례도를 높이면 인장 인열 강도가 떨어져요. 인장 인열 강도가 떨어지고, 인장 인열 강도를 높이면 여러분 방수 코팅이라든지 발수 코팅이라든지 염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방염을 높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떨어지고, 이런 밸런스들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저 샘플 원단으로 제작했을 경우에 색상 결례도 컬러 패스네스가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서스테이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분명히 UV에 의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방염의 밸런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인장 인열 강도의 밸런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상한 부분을 좀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해서 저희가 재 테스트를 공장에다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이건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내용들이, 요 원단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받았던 이제 그런 그 테스트, 인하우스 테스트 결과인데, 저희 자체 결과인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인장 강도, 인열 강도도 한 7.8 정도, 평균 7.5 이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열 강도가 7.5 이상 나오는 거고, 텐실 스트레스 인장 강도가 한 600 정도, 600 뉴턴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발수도는 100%예요. 발수도 굉장히 뛰어나요. 발수도 굉장히 뛰어나고, 방수 능력은 3,500. 보통 2스펙 정도 되는 땡 이거 보니까 2000이더라고요, 내수압이. 근데 저희는 이제 거의 한 1.5배 되는 3,500 정도 찍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동급 텐트 어디에도 방염이 안 돼 있어요. 국내에서 나오는 텐트들 중에 어떤 텐트도 방염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서 CPAI 84 미국 방염 기준에 준하는 22.5cm보다 훨씬 상회하는 14cm에서 그 발화 진행이 멈추는 걸로, 녹는 게 멈추는 걸로 그렇게 테스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테이프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11.8. 그래서 요 원단의 요 두께의 요 스펙의 요 정도면 적당하다 해가지고 쭉 요런 결과값들을 봤어요. 결과값들을 봤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약간 의아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밀도. 덴시티라고 되어 있는 밀도인데, 여러분들이 원단을 보실 때 앞에 210대냐, 뭐 150대냐, 75대냐, 68대냐, 30대냐, 20대냐, 대니아 수는 그냥 쉽게 실의 굵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옆에 몇 T라고 되어 있는 표기가 있어요. 이 T가 뭐냐면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얼만큼 촘촘하게 이 실드를 얼만큼 촘촘하게 만들어 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트를 선택하실 때 데니아만 보지 마시고 뒤에 덴시티도 꼭 봐야 된다. 밀도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보세요. 뭐 비슷한 데니아 수 뭐 75 데니아 가가지고 옆에 덴시티 써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200 밑짜리를 써요. 190T짜리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저희는 210T짜리 더 밀도가 높은 고밀도 원단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90T에서 210T면 별거 아니겠지만 10%가 더 밀도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210T를 넣는데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쳤을 때 204가 나와요. 밀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원단 밀도가. 그래서 이거 같지는 뭐 저희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에서 1 정도 밀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1 정도면 0.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차범위에 두겠다 오케이 해가지고 패스를 해줬는데 문제는 여 컬러 패스 네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칠해놨죠. 색상의 이 얘기를 보시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4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5등급이 최고 좋은 거고 5, 4, 3, 2, 1, 별 5개, 별 4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컬러 특성 자체가 색상 결례도가 떨어져요. 색상의 그러니까 서스테이닝 유지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드라이 히트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에서 햇빛을 뒀을 때 5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 이상이면 합격인데 5등급이 나왔어요. 분명히 합격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4등급이 나왔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5등급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모이스처랑 모이스처 힛 4.5등급 그러니까 4등급 4등급 3등급 이상만 되면 되는데 5등급 4.5등급 4.5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오차 범위 안에도 들어가고 충분히 제품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했어요. 뭐 롱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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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았죠 이번에. 그다음에 발수도는 45도 각도로 일정량의 물을 일정 시간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물방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수도를 체크를 하는데 100%가 나왔어요. 이 100%는 무엇냐면은 발수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8이 아닌 그러니까 테프론 코팅이 아닌 C6 PFOA 프리 제품을 썼을 때 발수도가 100%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롱텀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원단 그러니까 저희가 반품하기 전에 원단에 발수도는 90%였어요. 90%. 근데 얘는 100%가 나오니까 굉장히 상회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봤던 게 블랙제이드에 사용했던 원단의 내수압이 4천 이상이었거든요. 4천 이상. 블랙제이드 2세대에 사용된 원단하고 같은 색상의 같은 스펙이에요, 지금. 원단이. 블랙제이드 2.0 플라이와 왜냐면 제가 블랙제이드 2.0 플라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스펙으로 라치 투룸을 만드는 건데 지금 같은 스펙의 같은 그 컬러와 같은 스펙으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값이 좀 약간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다 틀어지니까 생산 환경이나 일자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봄에 만들었느냐 겨울에 여름에 만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원단이 컨디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봤을 때 워터프루프 PU 테스트한 결과값이 블랙제이드보다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약간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피부 코팅을 하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열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단이 열화가 됩니다. 피부 코팅을 많이 해서 방수력을 높일수록 인장 강도 인형은 가장 중요한 텐트의 내구성, 찢김 정도가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염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찢김 강도가 떨어져요. 염색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도 이 인장 강도가 50%로 줄어들기까지도 해요.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에 최대 50%가 내가 흰색 그냥 무지 원단 생지였는데 이거를 내가 검은색으로 딱 염색을 해가지고 나오면 이 버팀 강도가 찢어짐의 강도가 반으로 줄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캠핑에서는 지난주에 강풍 불면서 지금 강풍 사고가 꽤 많아요. 팩이 뽑혀가지고 굴러가지고 사고가 나고 제가 지금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보면 올 캠핑 텐트들 중에 원단이 찢어져가지고 텐트가 뭐 가이로프 스톰가드가 뜯어져가지고 텐트가 날라서 굴러가고 이런 게 없어요. 팩이 뽑혀가지고 굴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팩이 뽑혀서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는 안 찢어진 텐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니터링 메이커마다 뭐 카페마다 가서 보시면 작살난 텐트들이 많아요. 찢어지고 막 찢겨가지고 막 찢어지고
저희는 지금 AS 들어온 거는 뭐 폴대가 휘고 웨빙이 트어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폴대가 뽑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원단이 뭐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캠핑하실 때 원단의 강도, 인장 강도, 인열 강도가 진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공개하는 업체들은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이 테스트 값을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줄 알면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아, 밀도가 210인데 저기는 204가 나오네? 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이 이 값을 공통된 값을 공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 제품, 이 원단은 좋은 원단이다. 아, 이 원단은 좀 이상하다. 알 수가 있어요. 인장 강도, 인열 강도를 높이려면 피부 코팅, 발수 코팅, 그 다음에 뭐 다른 후가공들을 낮춰야 돼요. 이거를 높이면 인장 강도, 인열 강도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다 높으면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내수압이 뭐 10만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캠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수압이 10만이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고 글로 다 흘러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수압이 10만이 나오려면 인장 강도, 인열 강도가 완전히 떨어져요. 바닥을 쳐야 돼요. 이거를 만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편법을 쓰는 거죠.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제가 꼼수 말씀드렸어요. 테스트할 때 섬유 유연제를 타면 인장 강도가, 인열 강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열 증강제라고 부르거든요. 인열 증강제를 첨가를 하면 테스트할 때 일시적으로 인장강도 인열값이 높게만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가 인열 증강제를 넣는다라고 해서 원단이 질겨지고 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만 무사하게 통과될 수 있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인열 증강제 말은 되게 멋있죠. 말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인열 증강제 하면서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린스라고 보시면 돼요. 섬유 유연제예요. 뭐 이 원단을 특별히 더 강한 왜냐하면 섬유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당겼을 때 더 잘 늘어나니까 더 버티는 뿐인 걸 뿐이에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텐트 이 타프가 어떠한 일정한 힘에 의해서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냥 꼼수일 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 값을 눈속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원단을 두껍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데니아수를 높이고 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립스탑을 그 립스탑은 이 인장 강도 인열 강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공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립스탑이냐 립스탑이 아니냐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플러스 립스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강도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찢는 힘과 잠기는 힘을 증가시켜 주는 데는 립스탑이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단이 더 비싼 건데 단순히 원단은 막 내려갔는데 립스탑만 넣었다고 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결과값을 봤을 때 내수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압이 떨어졌으면 자 블랙제이드 2세대를 기준으로 블랙제이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수압이 4천이 넘어가는데 이 값들 중에 얘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얘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수압이 떨어졌으면 뭔가 밸런스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딱히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일단 1차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작은 타프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만 세워보자. 밖에다가. 한국에서 말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지금 계속 40도 육박하는 일광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일주일만 타프를 만들어서 컬러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오더를 했고요. 이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컬러 변화가 보여요. 극명하게 보여요. 컬러 변화가. 그래서 제가 이 컬러 패스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능이 뭐 내수압이 더 높았다면 내가 양보라도 하겠다. 색상이 더 잘 빠지는데 그러면은 인장 강도, 인열 강도가 높아지던지, 아니, 강도라도 높아지던지, 아니 못생겼으면 돈이라도 많든지, 그죠? 아니면 잘생겼으면 돈 없어도 되잖아. 아, 뭔가 좀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요즘 뭐 밸런스 게임 유행이라면서요. 아, 뭔가 색상이 잘 빠지면 인장 강도, 인열 강도라도 좀 높든가, 내수압이라도 높든가, 아니면 발수도는 뭐 똑같고, 심테이프 강도라도 좀 올라가든가, 뭔가가 좀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트 값 다 봤고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 뭐, 그냥
그냥 뭐 지나가는 걸로 아이고 색깔 잘 빠지는데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기계 돌려가지고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결과값 다 보고 데이터 받아가지고요. 제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비교치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냥 바꿔달라고 해서도 안 바꿔주거든요. 그잖아요. 뭔가 근거를 대고 이유 있는 거를 해야지. 여러분도 뭐 텐트 주문해놓고 저한테 무작정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했는데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저한테 암만 꼬투리를 잡아봤자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단을 시켜서 받았는데 나는 영 이게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시를 했고 수용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반품을 이거는 리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콜과 리턴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리콜은 저희가 원단 공장에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줘. 그러면 원단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콜과 리턴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리콜은 다시 가져가요. 세금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야들을 수입을 했는데 반품할 때 만야들을 다 넣어야지. 그래야 세금도 그죠? 세금 냈던 거 토해받고 다시 리턴 백시키는 거고 이런 과정들도 있고 그냥 반품을 하면 그러면 공장에서는 그 원단을 가져가요. 그래서 보통은 재가공을 해요. 새로 만들어주는 것 같죠? 아니요. 원단도 재가공을 해요. 피부 코팅 다시 하기도 하고요. 뭐 다시 세탁도 하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원 공장에서 미쳤어요. 그렇게 손해 보는데 내가 공장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그 원단을 다 폐기할 것 같아요? 폐기 안 해요. 다시 와요. 그건 리콜이에요. 뭐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줄 수 심각할 때는 새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발수도가 떨어진다. 그럼 가져가서 다시 발수 작업을 다시 해요. 그렇게 릭사이클 해주는 전문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지금 중국에서 원단 공장은 중국에서 거래를 하는데 리콜이 아니에요. 리턴이에요. 뭐냐면 그냥 빠꾸예요. 반품. 난 반품하고 난 니네랑 거래를 안 하겠다예요. 빠꾸. 그 다음에 재생산인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롱텀 그레이가 오래 걸렸죠. 3개월. 굉장히 빨리 걸린 거예요. 요즘에 원단 3개월 만에 납품 잘 안 해줘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공장 앞에 줄 서 있는데 그거를 팔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새치기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례가 없게 3개월 만에 원단을 만들어줘서 그걸 또 빨리 만들어 드리려고 항공으로도 공수를 했어요. 항공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베트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텀 그레이가 3개월 배송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10원 한 장 제가 보상 안 해드렸어요.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건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더 좋은 제품 아니 그냥 더 나쁜 제품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내가 꼼꼼하게 봐가지고 더 좋은 제품 드린다는데 그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어요. 욕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그분들이 다 수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연을 했어요. 지연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최종 결론은 반품 다시 만들고 지금 롱텀 그레이 생산했던 그 공장에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원단 잘못되면 전 세계에서 원단 공장 갈 데가 없어요. 중국에서 최고 잘한다는 공장이 지금 롱텀 그레이 만들었던 그 원단 공장인데 지금 라치토름 공장을 글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색깔은 그대로 가냐고요. 색깔은 그대로 안 가요. 말씀드렸죠. 공지 올려드렸죠. 확정된 건 없어요. 제가 왜 확정을 못 드리냐면 날짜도 지금 확정된 게 없어요. 왜 확정을 못 드리냐면 저희가 중국 사무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부자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서 사무실을 상해 공장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장 법인이 세 개 있어요. 한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베트남에 상해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상해에 있는 직원들이 중국의 원단 공장을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설 명절 연휴 중이에요. 중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이에요. 첫 출근 2월 22일 날. 그래서 2월 22일 날 출근을 해서 협의해서 그 다음에 납품까지. 그러면은 원단 만들어지는 스케줄 봐야 되는 거고 운송하는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요즘 뭐 아시겠지만 배편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거 할 것이냐 이런 조율 과정이 필요해요. 4월, 5월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롱텀 그레이보다는 좀 빨리 될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색상은 이왕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 그, 그 로크포트 T 에디션과 그다음에 블랙제이드 3세대 하기로 했던 그 색상. 였는데 색상 관련도
반품 사유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톤이 전혀 다른 톤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톤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 색이에요. 바뀌나요? 많이 바뀌나요? 얼핏 보면은 뭐 전혀 다른 색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색이죠. 근데 조금 더 밝고 고급스럽게. 아우, 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색으로. 그러면 라치투룸 유저분들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이거 이득이라고 봐요. 왜? 솔직히 라치투룸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 받으셨잖아요. 로크포트랑 비교되고 중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돼서 좀 약간 좀 이질감도 느끼시고 소외받는 느낌도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원단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원단도 마음에 안 들고 빠고 그럼 색깔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라치투룸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라치투룸 중대 발표를 보고 계세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색상은 어차피 난 이쪽에서 이 전에 공장에서 리콜이 아니잖아요.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고요. 나 팩이 나 이거 안 쓸 거야. 나 이거 안 써. 나 너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다시 원단 발주가 나가요. 그러면은 새로 나간다라고 하면 색상 변경의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로크포트 T 에디션과 그러니까 탄 에디션과 그 다음에 블랙제이드 3세대에 사용되는 저 훨씬 그러면 어, 업그레이드는 될 거예요. 배송 지연은 있지만 배송 지연 귀책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묻지는 마세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양상품, 상용화된 그냥 일반 제품을 선택하셨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신 거예요. 투자에는 손실도 있어요. 투자가 대박 나면 돈을 벌지만 투자가 실패를 하면 여러분 돈을 날려야 돼요. 투자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로크포트 롱텀 그레이를 예를 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에 성공하셨죠. 3개월 늦게 기다렸지만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셨어요. 성투하셨어요. 성투.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어요. 라치투룸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저는 더 나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원단 반품이라는 극약의 조치를 했죠. 자,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이미 운을 띄웠어요. 명절 전에. 라치투룸 원단이 좀 불안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두 분은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해 드릴게요. 두 분.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 시점, 이 방송 이후에 배송 지연의 사유로 환불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차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가 뭘 하나 드릴게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뭐 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드려야 되나? 근데 배송 지연됐다고 뭘 만들어서 주고. 근데 내가 이 배송 지연을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게 음식 재료가 상한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줬다가 배탈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정육점에다가 고기를 반품 넣겠다는데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만 원씩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이미 제가 달러를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돈 전부 다 외환 환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를 치는데 TPU 사실 때 제가 2만 원씩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TPU 처음에 단가 나왔을 때 원가가 9만 원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물류비 때문에 제가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제가 지금 손해 보고 팔게 생긴 물품이 두 개가 있어요. 로크포트 메시 도어하고 TPU 도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TPU 도어는 제가 큰 수익 올리지 않고 액세서리 개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 토스하는 개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물류비가 지금 걸린단 말이에요. 물류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당시 이제 지금 TPU가 5월 말 인도 예정인데 6월 달에 나온다고 치면 6월 달에 물류비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배송이 얼마큼 지연될지는 원단 공장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봐야지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앞전에 문의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냥 환불을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환불해드릴게요. 위약금 없이. 현 시점 이후로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책임을 물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가 TPU도 2만 원씩 까지고 드릴게요. 그러면 7만 9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마진 2만 원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순수하게 그냥 2만 원씩 그냥 제가 토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돈으로 못 빼드리는 거예요. 원단이 잘못돼가지고 재생산해가지고 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상을 주면 상을 줘야죠. 까다롭게 이거를 다 발견해내고 여러분들 돈 받아가지고 투자금 받아가지고 제품 생산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까다롭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인데, 그걸 잘했다고 상 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손해를 보라고 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넘기면 또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뒷말 나오고 대놓고 욕하시고 그러실까봐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을까. 설레가 없지만 설레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 설레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그래도 저도 TPU가 지금 계약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생산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TPU 나오면 여러분도 제가 공고 올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예약을 추석 그 이번 설 명절 때 모든 예약을 다 중지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치투룸 예약하신 모든 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약 받는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약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제가 예약을 다시 받을 건데, 배송일을 바꿔가지고 다시 받을 건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약하신 모든 예약자 분들께 제가 TPU 진짜 손해 보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조금 더 나은 제품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 텐데, 날짜를 지금 아직 확실히 몰라요. 일단은 다음 주에 중국 사무실 직원들이 좀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픽스를 해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은요. 일단은 더 나은 제품을 위해서 원단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단은 이전보다 더 좋게 나올 거예요. 더 좋게 나올 거고, 뭐가 됐든 간에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롱텀 그레이 나온 거 보니까 원단이 확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가 어차피 언택트 시대에서 이렇게 막 공장도 못 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을, 같은 돈을 주고 좋은 제품을 받으려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업계도 난리잖아요. 불량률은 계속 높아지고 정말 퀄리티는 점점점 떨어지고 막, 왜냐하면 한국 업체들 중에 지금 중국에 넘어가서 텐트 만드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잔머리 잘 굴리고 머리 좋은 놈이 결국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오는 건데, 천업연색을 하지 않는 이상 염색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근데 요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밸런스를 최적으로 맞춰가지고. 네. 코포트 롱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방염은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원단 다시 만들면서 방염 능력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장 강도, 인열 강도가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수압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염을 떨어뜨리고 밸런스를 그쪽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내수압이 뭐 거의 막 테스트하면 만 찍히죠. 만 찍혀요, 만. 테스트하면 전에는 6천이었는데 내수압이 만 찍혀요.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에서 떨어지는 건 방염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어차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는 기준이니까 상관은 없고, 인장강도 인열강도가 더 높아졌어요. 밀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나은 결과를 위해서 라치투rum은 지금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 TPU 구매하실 때 2만 원, 그 다음에 그거 TPU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만 원씩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들이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색깔이 바뀌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아직 색깔 바뀌는 것도 확정 아니에요. 요 색상으로 바뀌는 사유, 그다음에 배송이 좀 늦어지는 사유는 어, 해지 사유가 아닌 걸로 그렇게 좀 정해서 가겠습니다. 그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색깔이 어차피 21년도 출시면 라치 투룸, 롱텀, 그 다음에 블랙제이드 해가 전부 같은 색으로 출시하면 통일성 있고 이쁘고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돈 줬다고 해서 나 이거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동 제작, 크라우드 펀딩 요런 말씀드렸던 이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셨고 저는 그 투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 성투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제 본분이니까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